섭정은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피해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제나라로 가서 백정 일을 하며 살았다. 이때 엄중자란 사람이 섭정과 사귀기를 원했다. 귀족이 백정과 사귀려는 것은 희귀한 일일 수밖에 없다. 엄중자는 한나라 재상 협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엄중자는 협누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기 대신 협누에게 보복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제나라에 이르자 제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섭정이라는 용감한 사나이가 원수를 피해 시장에 숨어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엄중자는 섭정의 집으로 찾아가 사귀기를 청하고 자주 왕래하다가 술자리를 마련하여 섭정의 어머니에게 직접 술잔을 올렸다. 귀족이 백정의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엄중자는 황금 백금을 받들고 나아가 섭정의 어머니께 장수를 축원하였다. 섭정은 너무 많은 예물에 놀라고 괴히 여기며 한사코 사양하였다. 엄중자가 억지로라도 주려고 하자 섭정은 사양하며 말했다. 제게는 다행히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집이 비록 가난하고 타양살이를 하느라 개 잡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할 음식은 직접 마련할 수 있으니 당신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엄중자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틈에 섭정에게 말했다. 내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아 온갖 곳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나라에 와서 당신의 의기가 몹시 높다는 말을 듣고는 백금을 들여 어머니의 음식 비용에나 쓰시게 하여 서로 더욱 친하게 사귀자는 뜻이었지. 어찌 감히 달리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섭정이 대답했다. 제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여 시장 바닥에서 백정 노릇을 하는 까닭은 다만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제 몸을 다른 사람에게 감히 바칠 수 없습니다. 엄중자가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섭정은 끝내 받지 않았다. 그래도 엄중자는 끝까지 빈객과 주인의 예를 다하고 떠나갔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섭정의 어머니가 죽었다.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은 뒤 섭정은 말했다. 아, 나는 시장 바닥에서 칼을 휘두르는 백정일 뿐인데 엄중자는 제후의 대신이요 재상 신분으로 천리 길도 멀다 않고 수레를 몰고 찾아와 나와 사귀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 대우는 너무나 조촐하였고 지금까지 그에게 이렇다 할 만한 큰 공도 세우지 못했다. 엄중자는 백금을 주며 어머니의 장수를 축원해 주었다. 내 비록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나를 특별히 깊이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이 격분하여 원수를 쏘아보면서 나처럼 궁핍하게 사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믿어주었으니 내 어찌 말없이 가만히 있을 소냐. 또 전날 엄중자가 나를 필요로 하였으나 나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이제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는 앞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일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서쪽 복양으로 가서 엄중자를 만나 말했다. 전날 당신께 제 몸을 바치지 않은 까닭은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불행히도 어머니께서 타고난 수명을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중자께서 원수를 갚으려는 이가 누구입니까? 제게 그 일을 맡겨 주십시오. 그러자 엄중자는 자세하게 말했다. 내 원수는 한나라 재상 현부요. 현루는 한나라 군주의 숙부이기도 하고 일족이 꽤 번성하여 머무는 곳에 호위병들이 매우 삼엄하오. 나는 사람을 시켜 그를 찔러 죽이려 하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소. 지금 당신이 다행히 이 일을 마다하지 않으니 당신에게 수레와 말과 장사들을 보태주고 또 장사들의 보좌를 받도록 하겠소. 그러자 섭정이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생각을 달리하는 이가 생길 수 있고 생각을 달리하는 이가 생기면 말이 새어나갈 것이며 말이 새어나가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섭정은 수레와 말과 장사들을 모두 사양하고 섭정은 엄중자와 헤어져 홀로 길을 떠났다. 섭정은 칼로 지팡이를 삼아 한나라에 이르렀다. 한나라 재상 협루는 마침 관청 당상에 앉아 있었는데 무기인 창을 들고 호위하는 자가 아주 많았다.
섭정이 곧장 들어가 계단을 뛰어올라 협누를 찔러 죽이니 주위가 크게 혼란스러웠다. 섭정이 고함을 지르며 쳐 죽인 사람만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런 뒤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죽었다. 한나라에서는 섭정의 시체를 거두어 시장 바닥에 드러내놓고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한나라는 공개적으로 현상금을 내걸고 자객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재상 협누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사람에게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래되어도 그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섭정의 누나 서병은 어떤 사람이 한나라 재상을 찔러 죽였는데 그 범인을 찾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그의 이름과 성을 모르며 그 시체를 드러내놓고 천금을 걸었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다. 아마도 내 동생일 것이다. 아, 엄중자가 내 동생을 알아주었구나. 서병은 곧바로 일어나 한나라로 가 시장에 도착해보니 죽은 자는 정말 섭정이었다. 그녀는 시체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고 몹시 슬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나의 동생 섭정입니다. 시장을 오가던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는 우리나라의 재상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부인은 이 말을 듣지 못했소. 어쩌자고 일부러 와서 이자의 누나라고 발설한단 말이오? 그러자 서명이 대답했다.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 섭정이 오욕을 무릅쓰고 시장 바닥에서 백정이를 한 것은 늙은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고 제가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다 돌아가시고 저도 이젠 시집을 갔습니다. 일찍이 엄중자는 제 동생의 사람됨을 살펴 알고는 곤궁하고 천한 지위에 있음에도 동생과 사귀었으니 그 은택이 매우 두텁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선비는 본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 섭정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훼손시켜 이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제게 닥칠 죽음이 두려워 어진 동생의 아름다운 이름이 묻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의 시장 사람들은 서병의 말에 매우 놀랄 사이도 없이 서병은 곧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3번 외치더니 몹시 슬퍼하다가 마침내 섭정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